네, 이번 주는 월요일에 큰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서서히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견조했던 한 주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잠금 해제를 통해서 다음 주의 힌트까지 얻어가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은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영화 과장님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과 잠시 후에 연기금과 사모펀드 수급부터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까지 열어보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뚜렷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유리기판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표정 짓고 있고요. 삼성전기 2.3%, SKC는 4.7%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내는 가운데에서 단연코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에서는 H1만도가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DN 오토모티브도 3.07% 강세 흐름 함께 나타내면서 오늘 자동차 섹터 안에서는 부품주들이 훨씬 더 강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유가스 쪽에서는 HD 현대가 7.6% 하락으로 급락이고요. 우주항공 방산 섹터가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데 현대로템 호실적에 이어서 13% 급등으로 현재 시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도 역시 동반 강세인데 7% 넘게 급등하고 있는 흐름 함께 포착이 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까지도 오늘 전반적으로 오름세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 과장님과는 금요일마다 사모펀드 연기금 수급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에 좀 집중해서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매수를 진행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사실 약간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 종목들도 일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네, 일단 그 섹터가 상당히 압축됐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로봇과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쏠렸는데 제가 장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CES에서 젠슨왕이 앞으로의 AI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한 자료인데요. 향후에는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쪽으로 이제는 발전을 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저는 이 결국 피지컬 AI나 에이전틱 AI가 결국에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의 이제 소비라든지 AI의 어떤 상용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은 AI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AI 소프트웨어 단이 수혜가 될 수 있는 거고 피지컬 AI 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오롯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약간 딥시크의 어떤 출현으로 조금 더 가속화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AI 소프트웨어가 좀 더 강세를 보였던 것은 지금 미국 증시에서 소프트웨어 대장주는 팔란티어거든요. 팔란티어가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서프라이즈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이로써 저는 뭐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서 AI에 대한 어떤 숫자가 좀 좋아지는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종합해 봤을 때 AI 소프트웨어 단에서의 수익화가 이제는 좀 이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 이미 사실 지난 분기부터 긍정적인 일단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소프트웨어들은 주도주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뭐 어떤 AI 모델을 자체로 생성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델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이제 수급이 상당히 몰렸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AI 소프트웨어 일부 종목들의 조정은 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는 걸까요? 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나오는 쪽이 있고 안 나오는 쪽이 있어서 펀더멘탈을 좀 보실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워낙 테마가 강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저는 뭐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 중장기적으로는 이 결국 AI 에이전트가 올해 원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숫자가 좀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온라인 쇼핑 쪽도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또 강한 섹터 중에 하나였잖아요. 대표적으로 카페24 같은 종목이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마 여기 잔금 해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카페24 같은 경우는 자체 지금 컨콜에서는 이 유튜브의 숫자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은 기관들이 투자를 하기 좀 어렵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었던 것이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한 게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미국과 한국 쪽에서 25만 명 이상의 크리에이터가 지금 이 쇼핑 쪽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4도 크게 올랐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쇼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플루언서 통해서 이렇게 좀 광고하고 있는 레브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 온라인 쇼핑 쪽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특히 한국의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페24,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사모펀드와 연기금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이버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 내놨죠. 매출이 처음으로 연간 매출 10조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평가된 대장주, 오늘도 장 초반에 그래도 1%가량 오름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네이버 최근의 수급 동향은 좀 어떤가요? 일단 그 네이버가 장기 박스권에 있으면서 사실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투자자분들에게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 잊혀진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AI 소프트웨어 시대가 도래를 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역시나 소프트웨어 대장주이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숫자가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수급도 우리가 지금 보시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이미 작년 연말 11월부터 수급을 좀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이버 주가가 일단 작년 한 3, 4분기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상승을 이끈 것이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메이저 수급이라는 점에서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사실 네이버는 챗 GPT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디스카운트를 받았었어요. 그게 이제 결국 챗 GPT가 촉발한 이 AI 대전, 이 경쟁에서 좀 뒤처져 있다라는 걸로 디스카운트를 크게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너무 많이 싸졌어요. 밸류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19배, 내년 기준으로 해서 17배예요. 근데 지금 플랫폼 기업인데 17배는 사실 좀 너무 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일단은 좀 주목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딥시크가 좀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도 저 비용으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게 네이버뿐만 아니라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투자 비용이 상당히 이제 부담이 좀 덜어지면서 AI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속도가 저는 붙을 수 있는 타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저는 바로 이해진 창업자의 현업 복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복귀를 한 거냐라는 것이 저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여기서 저는 AI 성장 사이클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뒤처진다면 이거는 기업의 존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저는 봤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에서 이 CEO의 코멘트를 보면 상당히 좀 재미있으면서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 열차에 아직 올라타지 않았다면 뒤처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이 AI 도입을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해진 창업자의 복귀와도 저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빅테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AI에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한국형 AI 모델이 이제 좀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방대한 이 한국 언어에 대한 모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어떤 그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 주요 수급 주체가 돌아온 상황 속에서 AI 모멘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네이버의 아버지 이해진 창업자가 돌아온다라는 소식도 네이버의 앞으로의 이 AI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본업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앞서서 AI 관련한 모멘텀들 하나 둘씩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가 오픈 AI랑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 조금 위협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뭐 저는 오픈 AI가 카카오랑 협업을 한다고 해서 네이버랑 협업을 하지 못할 거라는 뭐 독점 계약 이런 건 아니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크게 리스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활용해서 자체 모델을 계속해서 일단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상용화를 통해서 수익성 강화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B2B 판매를 시작으로 해서 수익화 추구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B2C 쪽에서는 작년에 10월에 AI 기반에서 이커머스 쪽으로 지금 AI를 좀 적용하고 있어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베타 서비스 런칭을 했고요. 현재 네이버 쇼핑 안에서 지금 인앱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는 별도 쇼핑 앱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런칭을 할 겁니다. 이게 결국 왜 그러냐? 개인화된 상품 추천 그리고 통합 배송 서비스로 어떤 이 소비자 락인 우리가 쿠팡에 이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 더 이제 그 충성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비용이나 수익적인 면에서 훨씬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오픈 AI 말씀하셨는데 이 동사가 우리가 좀 잊고 있었지만 소프트뱅크 그룹과 합작한 법인이 있어요. 오. A홀딩스 산하에 LY 라인하고 야후를 합작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이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스타게이트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간접적으로도 우산 효과라든지 AI 사업 연계성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픈 AI와의 협업도 저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이버는 금리와 되게 민감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국고채 1년물을 보시면 네이버와 거의 주가 추이가 비슷하거든요. 최근에 좀 괴리가 벌어졌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매크로적인 환경도 상당히 동사에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사실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0.6%에서 8%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 목표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1차적으로는 2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18만 원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네이버의 AI 행보도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SK 바이오팜인데요. 믿음에 과연 보답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돈 버는 바이오주입니다. 이런 바이오주를 찾는 것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주가 바이오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기업들이 이제 좀 기대감만 있다가 이제는 실제로 좀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작년부터 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SK 바이오팜이 상당히 기대를 모았다가 작년에 연흑자로 전환이 됐고 올해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좀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서 어제 크게 상승을 했고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저는 크게 역시나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에서도 그 실력이 입증된 엑스코프리의 어떤 처방에 대한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차세대 L&D 방향에 대해서 일단 지금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방사성 의약품을 비롯해서 단백질 분해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향후 이제 어떤 모멘텀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엑스코프리 점유율은 한 자릿수 있지만 판매 국가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 여력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12월 7일에서 그때 이제 미국 뇌전증 학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동사가.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요. 이제 세노바메이트가 미국에서 3차 치료제로 지금 처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2차 치료제로 처방을 했을 때 뇌전증으로 인해서 이제 발병되는 어떤 증상들 있잖아요. 뭐 우울증이라던가 지각 능력 저하 같은 것들이 좀 빠르게 소멸이 되는 부분들, 제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환자의 삶의 퀄리티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좋다라는 코멘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뭐 모노테라피와 관련된 임상 시작하고 만약에 임상도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면 보험사에게 처방 앞단으로 좀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저는 올해 전체 매출 한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지금 뭐 1,800억에서 1,500억까지 굉장히 다양한 밴드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2024년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 그리고 흑자 전환에 성공한 SK바이오팜인데 올 한 해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이어가 보게 됩니다. 일단 그 엑스코프리에 너무 이제 올인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도 라이센스인 해가지고 임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저는 신약 성과 도출이 긍정적으로 된다면 충분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쪽에다가 이제 약간 내러티브까지 저는 좀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확대되는 구간에 접어들게 될 텐데 거기에 앞으로의 청사진도 굉장히 탄탄하게 꾸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SK바이오팜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1차 목표가 16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K바이오팜 어제 호실적을 등에 업고 상당히 좋은 상승률을 뽑아냈었는데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